경청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는 경청하는 일이다. 말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다. 내뱉기는 쉽지만 주어 담기가 어려운 것이 말이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당장 자신에게만 비춰보더라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대인관계에서 후한 점수를 주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있어 보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잘 듣는 사람에게는 나쁜 점을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청은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남의 말을 10분 이상 듣다 보면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은 개인의 성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훈련이 되어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청에 대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경청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경청 자세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경청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청 자세를 파악하여 올바른 경청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경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한자로는 기울어질 경자와 들을 청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청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청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으로서 대인관계의 원활함과 의사결정,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됨으로써 마음을 열게 되고 감정의 교류를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마음으로 듣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화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경청은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경청을 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경청하는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대화는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라 가볍게 여겨지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그 무게는 중요합니다. 경청은 대화의 과정에서 기본이 됩니다. 천냥 빚을 갚는 말을 하려면 화려한 입담을 가진 것도 좋겠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호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경청은 간단히 실천할 수 있으며 경청을 잘하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습관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종종 눈을 맞추고 미소를 띄우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경청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종대왕은 항상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 세종대왕의 태도는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는 참모회의를 할 때 먼저 참모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한 뒤에 비로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경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입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드러커는 내가 만일 경청의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청 성향에 대한 진단지를 보고 자신의 경청 성향을 진단해 봅시다. 이 부분은 오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경청 성향별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 지향적 경청입니다. 장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할 줄 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 대화할 때 반드시 유언, 무언의 피드백을 준다. 타인의 감정 상태와 분위기를 잘 파악한다. 것입니다. 단점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너무 쉽게 휘말리게 된다. 타인의 잘못이나 약점을 잘 보지 못한다. 타인의 감정을 내면화하거나 거기에 동화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쉽다. 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지향적 경청입니다. 장점은 문제의 핵심에 재빨리 접근한다. 내용 속에 담긴 모순을 잘 파악하여 피드백을 재빨리 제공한다. 당장 수행해야 할 임무를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 것입니다. 단점은 말이 끝나기 전에 넘겨짚고 재빨리 결론을 내린다. 화자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면 쉽게 산만해진다.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감정적인 문제를 과소평가한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 지향적 경청입니다. 장점은 기술적 정보를 높이 평가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격려한다. 정보가 얼마나 명료한지, 자신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점검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환영한다. 것입니다. 단점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집착한다. 신랄한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다. 비기술적 정보를 과소평가한다. 알려지지 않은 개인에게서 들은 정보는 높게 않는다.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지향적 경청입니다. 장점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다른 사람의 말 들을 때 시간에 제한이 있음을 알린다. 화자가 쓸데없는 말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간이 낭비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암시를 준다. 것입니다. 단점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인간관계에 긴장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다. 시간을 의식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시간적인 압박을 주어 다른 사람들이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는 것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패밀리 법칙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약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청이 쉽지는 않으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얻어진다는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청의 법칙을 익혀 올바른 경청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밀리 법칙의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우호적인 감정으로 듣는다. 것입니다. 2단계는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듣는다. 것입니다. 3단계는 맞장구 치며 듣는다. 것입니다. 4단계는 관심과 흥미를 표현한다. 것입니다. 5단계는 상대를 바라보며 듣는다. 것입니다. 6단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화의 중심이 상대임을 느끼도록 한다. 것입니다. 올바른 경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이나 강연에 참가하면 수업 계획서나 강의 계획서를 나누어 줍니다. 이때 올바른 경청을 하려면 강의의 주제나 강의에 등장하는 용어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읽어 두어야 합니다. 2단계는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속도와 말을 이해하는 속도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을 메우는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시간 간격이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추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추측은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나와 관련 짓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 목적, 경험과 관련시켜 본다.
자신의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이해하면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하려고 하면 경청하는데 적극적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요약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도중에 주기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사상과 정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 당신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져 이해를 명료화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지각이 옳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오해가 있었다면 고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당신이 하는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경청을 위해서는 공감적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공감적 이해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생각과 느낌의 틀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더욱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공감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재진술한 후에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욕구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표현 방법이 쓰이는데 강의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청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은 작게, 귀는 크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경청을 위해서는 먼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경청을 방해하는 8가지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답할 말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곧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에 바빠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방면에서 영업이나 마케팅, 홍보 등의 일을 해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수한 영업사원이나 마케터들을 보면 무엇보다 잘하는 일이 경청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뛰어난 영업사원이나 마케터는 능수능란하게 말재주가 있고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말하는데 더 특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보편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분석해보면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수한 영업사원이나 마케터들은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자신이 팔아야 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소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온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끊임없이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주의 깊게 듣고 마지막에 설득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고 능력이 출중하지 못한 영업사원이나 마케터들이 자기 말을 하기에 급급해서 고객을 놓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영업이나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걸러내는 것입니다. 선택적 청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대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듣는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꼰대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꽁떼라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에 친일파 백작들의 행태를 일컬어서 많이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아전인 수격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말은 듣고 유리하지 않은 말은 본능적으로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온전히 내용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중이 되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데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또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경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신이 판단하고 개입하여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너무 개인 중심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도 긴장한 탓도 있겠지만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자신의 판단 없이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점차 더 힘들어지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는 현실이 불만족스럽지만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강의나 회의 시간에 보면 혼자 낙서를 하거나 눈빛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일 것 같지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금세 알아봅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얼마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지랖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맞은 경우보다는 틀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보다 왜곡된 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경계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언쟁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반대하고 논쟁하기 위해서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싸우자고 덤비는 것입니다. 많이 쓰는 말로 딴지를 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찾으면서 함께 이야기해 나가기보다는 그냥 남이 하는 말 대부분에 그래서 어쩌라고 식으로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야기 끝에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자신이 계속 옳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에 관한 것을 전부 막아버리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나온 결과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데에는 치명적입니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집을 부리고 남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서 같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이 사람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융화되지 못하고 혼자 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슬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화가 너무 사적이거나 위협적이면 주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기려 하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남과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진지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이야기할 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한 8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경우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두 가지는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8가지 요소만 경계해도 경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청을 기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 경청은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본 결과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생각으로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